안녕하세요. 한국컴패션 박연경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 정세와 전망에 대한 두 영상을 보셨는데요. 오늘은 교회와 컴패션의 준비, 특히 북한 개방 시나리오별 진입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 저희 2017년의 첫 파트너스 소사이어티에서 말씀드렸던 어린이 센터 런칭 로드맵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북한이 개방됐을 때, 그리고 그 직후 12개월 동안의 로드맵이 바로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첫 3개월은 컴패션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할 텐데요. 컴패션에서 진행하는 현장 조사는 스트래티직 매핑이라는 이름 하에 두 가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 자료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조사하는 건데요. 이 두 과정을 거쳐서 북한의 각 도마다 어떤 지역이 가장 가난도가 높고 피로도가 높은지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재로는 신뢰할 만한 북한에 대한 통계 자료가 도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지금 스트래티직 매핑을 할 때도 도 단위로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컴패션과 파트너 교회가 본격적으로 실전 훈련에 돌입합니다. 스타트업 사역 훈련인데요. 이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컴패션과 교회는 또한 어린이 센터를 어떻게 구축할지 인프라 구축 작업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된 후 6개월 시점에는 1차 런칭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3개월 단위로 2차, 3차를 거쳐서 12개월 안에 파트너 교회 모두가 1개 이상의 어린이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1차, 2차, 3차 중 언제 어린이 센터를 런칭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컴패션이 전략적으로 1차, 2차, 3차에 런칭할 어린이 센터의 수를 50개, 70개, 80개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각 도마다 최소 2개에서 3개의 어린이 센터를 세운다는 가정을 세웠고요. 그 외에 남아있는 숫자의 어린이 센터는 그 도의 가난도와 피로도를 고려해서 어린이 센터의 숫자를 배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표에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보시면 1차 런칭에 5개씩의 추가 어린이 센터의 수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함경남도와 북도의 가난도와 피로도가 더 높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별 어린이 센터의 수를 정하고 나면 파트너 교회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교회가 먼저 런칭을 진행하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예시로 황해북도의 경우를 보면 총 6개의 어린이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후에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해북도를 이미 선정하신 교회 중에 성숙도가 높은 가교회부터 바교회까지 이 교회들이 이번 1차 런칭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1차, 2차, 3차 런칭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많은 교회에서는 어린이 센터를 1개 이상 북한에 세우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명하신 교회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1개의 어린이 센터를 처음 운영해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초 3차 런칭 단계까지는 1개의 어린이 센터를 열어서 경험을 쌓으신 후에 4차 런칭부터 어린이 센터의 수를 늘리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개방 시나리오별 진입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패션은 사역 초기부터 북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방 시나리오를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 결과 총 3가지의 개방 유형과 7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의 결론적인 제언은 컴패션은 북한의 개방 유형이나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북한 지역이 언제 안정화되어서 컴패션과 교회가 함께 활동할 수 있을지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에게 유의미한 케이스는 이 2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로 민주적 평화통일이 일어나서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고 컴패션과 교회가 현재의 컴패션 사용 모습 그대로 들어가서 전인적 양육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에 가장 창의적인 사용 모델이 필요한 케이스인데요. 독립적 별도의 국가 체제 유지 하에 개방이 이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방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현재와 같이 북한의 기관의 통제하에 지원이 가능한 첫 번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조금 더 개방이 이루어져서 경제적인 개방이 되어서 북한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종교성을 배제한 혹은 제한된 종교성을 가진 NGO 설립이 가능한 시기로 이때는 컴패션의 사무소가 북한에 열릴 수 있을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은 교회가 설립이 자유롭고 전도 활동도 가능한 단계이지만 현재까지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가장 중요한 북한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개방은 전면적인 개방 수준에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러한 각 단계에서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 안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는 컴패션의 사용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교회와 컴패션의 행동이 촉구되는 시기인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패션은 올해 들어서 이 단계에 좀 더 주목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본 결과 이 시기에는 사설 돌봄센터와 같이 여전히 어린이에 집중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 시기는 경제적 개방이 일어나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처음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발달하여 많은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면서 어린이의 돌봄에 대한 니즈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 정부는 이를 다 커버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사설 돌봄센터에 대한 협조가 아주 컴패션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컴패션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준비에 더 집중해서 사역 모델을 개발하고 교회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각 시나리오별 어떤 사역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본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의 모델이 있는데요. 기존 모델과 또 종교의 개방이 아직 어려울 때 컴패션의 이름으로 센터를 운영하지만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인력 지원, 운영을 담당하는 창의적인 모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도기적 모델 3가지를 놓고 컴패션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컴패션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변화 사항에 대처하고자 만들어진 모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델들을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서 컴패션의 사역의 철학이나 기본은 늘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언제든지 다른 전망이 나오거나 더 좋은 사용 모델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들을 적용해서 유연성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표는 컴패션이 북한이 개방된 직후 D-Day서부터 30일까지 어떤 액션들을 취할 것인지 보여드리는 액션 플랜인데요. 좀 더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점을 짚어드리면 북한이 개방된 시점에서 5일 안에 저희 컴패션에서는 파트너 교회에게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 후에는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를 개최해서 교회 리더십 분들을 모시고 사역 모델과 방향성에 대해 결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30일에는 첫 번째로 북한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교회와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컴패션은 이러한 액션 플랜을 정리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는 교회의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참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북한은 여전히 소망의 땅이고 교회는 여전히 그 땅을 비추는 희망일 것임을 믿습니다. 컴패션은 그날이 올 때까지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